한 주간의 스포츠 이슈를 스토커처럼 집요하게 파헤치는 방송, 스포츠에 대해 할 말이 많은 방송, 스포츠 토크 스토커의 시즌2죠. 뉴스토커 방송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애청자 여러분, 이제 점점 늘고 있지 않습니까? 늘고 있나요? 늘고 있습니다. 늙어가고 있는지 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뉴스토커 진행을 1에 이어서 시즌2까지 맡고 있는 스마트 뉴스팀의 김대웅 기자고요. 그리고 저와 함께 이제 계속 꾸준히 해줄 우리 소준일 캐스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내일 이제 소치로 날아갈 임종률 기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소치 지원팀으로 있는 우리 국내에서 활약해줄 박세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 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준일 캐스터 지난주 첫 녹화해서 녹음해서 방송 들으셨죠? 예, 들어봤습니다. 어땠습니까? 예, 저의 분량이 작더군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불만스러웠습니다. 그럼 본인이 역할을 잘 못했다라는 그런 글쎄요. 사실 지난주에 저희가 그 주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지 않았습니까? 국가대표팀 주장, 그렇죠. 캡틴 얘기를 캡틴 이야기를 좀 꺼냈었는데 네. 이 저희 스토커 팀의 주장은 역시 또 김대훈 기자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저희 주장께서 네. 저번 주에 약간의 헛발질을 이건 비밀로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편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뭔 헛발질을 했는지 댓글 달려서 맞춰주시면 그분을 초청해서 제가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주장에 대해서 약간의 불안감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부터 조금씩 더 치고 나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진행자 분량을 줄여야 돼요. 알겠습니다. 자, 임종률 기자. 네. 뭐 소치 이제 가지만 예. 어떻습니까? 지금 기분이 지금요?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요, 뭐 인상 팍 쓰고 있어. 그런 건 아니고 전날 술을 좀 많이 먹어서 예. 아직까지 좀 그 여파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술이 기운이 좀 남아 있을 때 네. 훨씬 더 이게 잘 털리니까 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박세훈 기자. 네, 안녕하세요. 여전히 술 많이 드시고 있잖아요. 요즘에 박세훈 거의 기자도. 술 안 마십니다. 요즘 눈빛 살아났어 그래서. 네, 그럼요. 네. 박세훈 기자답지 않은데. 밤에 잠도 잘 오고 여러모로 좋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박 기자는 또 들으셨죠? 지난주 거. 지난주 헛발질 헛발질. 네. 뭐 안타깝습니다. 제가 오늘은 말을 좀 줄이고 네. 일단 뭐 여러분들께서 말을 풀어나가시기를 바라겠고. 그렇다고 또 너무 그렇게 위축되지 마세요. 그렇죠. 네. 평소에 하시던 것들 캐릭터랑 안 맞아요. 네. JS 리미티드 내가 이제 기억하고 있을 거야. JS 리미티드.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저희 또 뉴스토크 두 번째 방송 이야기는 어쩔 수 없이 또 축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임종윤 기자. 그렇습니다. 뭐 지난 주에 두 번의 평가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방송한 다음에 그 평가전과 전지훈련 축구대표팀 전지훈련 얘기 안 할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잘근잘근 씹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제가 진짜 아니었나. 저는 안 봤습니다. 안 봤는데 또 하이라이트로만 봤죠. 근데 하이라이트 보는데 시간을 아끼셨군요. 진짜 그런 말이야 지금. 나 처참하고 막 화나고 분노하고 이 기분이 도대체 언제쯤 없어질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일단 평가전 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조금 제가 좋아하는 선수 얘기를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세훈 기자. 네. 박주영 우리 선수가 네. 드디어 와포드 예. 뭐 와플도 아니고 아무튼 뭐 어쨌든 와포드라는 데로 뭐 기적적으로 뭐 임대가 돼서 네. 목자는 신의 한 수다. 이제 박주영이가 선수가 뛸 수 있다. 네. 발표 마련했다. 라고 얘기하는데 어떻습니까? 어떤 언론에서는 원래 농구에서 주로 쓰는 표현인데 버저비터라는 표현도 쓰더라고요. 겨울 이적 시장이 1시간도 남지 않은 그 상황에서 마감이 네네네. 와포드 행이 발표가 됐죠. 임대 이적. 네. 그러니까 그 1시간만 좀 어리바리하게 넘어갔으면은 아예 이적 자체가 무산되는 거고 뭐 브라질도 날아가는 거고 다 모든 게 이제 사라지는 건데 극적으로 이제 와포드 이적이 성사가 됐습니다. 그 박주영이 그동안 뭐 이 박주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축구 대표팀 전체의 문제이기도 했어요. 왜냐면은 박주영이 지금 유럽 아스널 무대에서 좋은 팀에서 뛰고 있는 건 맞는데 경기에 못 나오니 컨디션은 개판이 되고 있고 그럼 대표팀은 어쩌냐. 홍명보 감독도 막 안절부절하고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2부 리그예요. 와포드가. 그러니까 와포드는 그렇죠. 어떤 팀이에요? 와포드. 아니 뭐 어떤 팀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무시하십니까? 뭐 무시해도 상관없어요. 이부 리그는 뭐 내가 얘기한다고 와포드 단장이 들을 거야 뭐 할 거야. 들을 수도 어쨌든 있어요. 간에 중요한 돈이 건 많은 형이에요. 그 형이. 그래요? 예. 친하게 지내고 와포드 싶네. 팀 구단이 이름이 한 대여섯 개 됩니다. 그렇군요. 단장 이름입니까? 예. 와포드가? 도시 이름이죠. 도시 이름이잖아. 예. 왓포드 FC 1881년 창단한 팀으로 잉글랜드 2부 리그에 속해 있다. 올 시즌 성적은 7승 10무 9패로 24개 팀 중 16위. 영국의 팝스타 엘튼 존이 전 구단주였던 것으로 유명하다. 그래서 어쨌든 뭐 박주영이 이제 안정적으로 경기에 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는 거고 그게 중요한 거고 왜냐하면은 브라질 월드컵을 앞두고 다시 경기 감각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홍명보 감독이 박주영을 호출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습니다. 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이 왓포드 이적과 출전이 월드컵 발탁과 등치가 되는 건 아니죠. 여기서 그렇소. 이제 이 네. 선수가 그렇소. 그렇소라고 했나요? 내가? 여기 소주님이니까 그냥 앞으로 죄송합니다. 외호칭은 예, 그로스로 그렇습니다. 하지 않아요? 예, 그렇소라고 해주십시오. 예. 그렇죠라고 그렇소. 했는데 예. 죄송합니다. 좀 건방졌네요. 예, 어쨌거나 이 왓포드 이적과 출전 자체가 이 월드컵의 발탁이 무조건 된다라는 이야기는 또 아니거든요. 이 팀에 가가지고 얼마나 꾸준히 출전을 하느냐, 그리고 뛰면서 경기력 자체가 얼마나 좋으냐를 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그 순리에 맞는 거죠. 저는 객관적인 것보다는 저는 제 감을 믿습니다. 박주영 선수는 뛰기만 하면 잘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믿는 사람 하나도 있어야지. 와포드 가자마자 뛰었잖아. 어쨌든 5분 뛰었잖아. 뭐 후반 막판에 나와서 예, 후반전 45분에 아스널 뛴 만큼 뛰었잖아. 네. 이제 이적하자마자 아스널만큼 뛰었다. 이 제목 깔끔하네. 생각지도 못한 제목인데. 박주영 아스널만큼 뛰었다. 어이 참. 어떻습니까 임종률 기자? 예. 냉정하게 그래도 박주영 잘 될 것 같습니까? 잘 간 겁니까? 글쎄요, 이부 뭐 리그 16이 팀인가 긴 것 같던데. 13위로 뛰어 올랐죠. 예. 13위로 뛰어 올랐는데 어. 잘 갔다 그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서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하죠. 이제 홍명보 감독이 부를 수 있는 명분이 생겼다. 사실 이제 2부 리그에서 뛰면은 사실 경기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뭐 급상승한다, 뭐 얼마나 발전을 하게 되냐 이렇게 기대하기는 힘들고 일단 뛰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하다. 이렇게 어씨 우리 오지 않을까? 박주영이가 진짜 뛰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로 바뀌어 버렸어. 아 나 진짜 그렇죠. 손아운서 예. 어때요 박주영? 뭐 박주영 선수의 실력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이 선수가 이적을 한 팀이 어쨌거나 2부 리그 팀입니다. 2부 리그 팀에서 만약에 주전 자리를 꿰차지 못하고 네. 뭐 예를 들어서 후보로 뛴다든지 네. 그래서 아주 제한된 출전 시간만을 조금씩 얻어간다고 했을 때 네. 분명히 이적을 통해서 이 선수가 몸 상태를 끌어올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건 맞습니다. 네. 하지만 2부 리그에서도 만약에 주전을 차지하지 못한다 했을 때는 이거는 또 문제가 좀 달라지는 거죠. 그거는 오히려 뭐 문제 정도가 아니라 예. 완전 최악. 이거는 정말 오히려 나라. 더 나빠질 수가 있다는 네.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박주영 선수는 기회를 얻었음과 동시에 자신이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 것이 몇 가지가 더 늘어난 거죠. 그렇죠. 아무튼 뭐 박주영의 또 희소식도 골 소식 결국 골로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2부 리그든 3부 리그든 5부 리그든 박주영이 골이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한편으로는 5부 리그는 좀- 좀 그렇다. 오늘 오브리가- 축구도 아니고. 지금 박주영이 우리 2부 축구- 리그에서도 2부 리그에 가서도 주전 경쟁에서 밀리고 한다면은 대표팀 발탁 이 얘기 자체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2부 리그에서는 오히려 무조건 명분이 더 없어지는 네, 거죠. 명분이 더 박 선수도 없어지는 거지. 알 그렇지. 겁니다. 근데 그런 이제 그 너무 뭐랄까 나올까만 응원하고 있는 것 같아. 홍명보- 세 명은 별로 응원 안 하는 것 같아. 홍명보 감독이 뭐 공식적으로 뭐 이게 맞다라고 얘기는 절대 인정하진 않지만 그 이제 축구계 안팎에서 그 추측하는 게 있어요. 홍명보 감독은 월드컵에 갈 선수들을 거의 처음부터 정해놨다. 처음부터. 근데 상식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재작년 런던 올림픽에서 동메달 쾌거 네. 이뤘잖아요. 네네. 홍명보 감독이 그때 사령탑을 맡았는데 내가 감독이어도 그때 주축 멤버로 팀을 꾸리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팀이 성공했고 국제대회에서 그리고 내가 이 선수들 잘 알고 그리고 이 선수들이 국가대표, 그러니까 성인 국가대표를 맡아도 손색이 없는 그런 실력의 선수들이면은 나라도 그 선수들 위주로 이제 팀을 꾸리겠어요. 네. 거기서 이제 얼추 이제 뭐 윤곽이 나온 거죠. 왜냐하면 그 예를 드는 게 그 윤석영 선수 있잖아요. 네네. QPL 있다가 지금은 뭐 다른 또 2부 리그 다른 팀에 또 임대를 갔는데
이 선수가 작년 1년 내내 거의 경기 못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어떻게든 이제 그 소속팀에서 박주영만큼 나락은 아니었으니까 네. 홍명보 감독이 계속 불렀어요. 네. 근데 이거는 원래 홍명보 감독의 해외파 선발 원칙에는 약간 배치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홍명보 감독은 처음부터 정해놨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박주영인데 이 아스날에서 순간 욕이 나올 뻔했습니다. 이 지로 시작하는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데 이러고 있으니 부를 명분이 없는 거예요. 홍명보 그렇지, 감독도. 그렇지, 왜냐하면 그렇지, 자기가 그렇지. 원칙이 있으니까. 네. 그 지난주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홍명보 감독은 그래서 자기가 원칙주의자로 비춰지는 거 굉장히 부담스러워한다. 그 얘기는 자기가 직접 자기 입으로 했어요. 네. 네. 근데 제가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 거는 물론 그 우리 손아운서 얘기한 거 이거 증명해야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간에 명분은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 박 기자는 등치한다라는 거지. 왓포드에서 뛰는 것만큼 또 월드컵 대표팀에도 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거의 뭐 홍명보 감독은 이제 머릿속으로 마음을 굳히지 않았을까. 부른다. 잘하든 못하든 부른다. 홍박의 또 결실이 또 네. 화합이 과연 또 대표팀에서 나올지 한번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저는 뭐 가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CBS 노컷 뉴스 뉴스토커를 듣고 계십니다. 다들 그 평가전 봤잖아요. 멕시코전. 저는 안 봤다니까요. 안 다들이라고 보셨나요? 그래. 나는 하이라이트만 봤다니까. 그게 지금 지금 알고. 진행자가 당당하게 할 말이에요, 그게? 죄송합니다. 부끄러워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헛발질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명색이 스포츠 방송인데 죄송합니다. 이거 좀 편집해줘요. 근데 그 평가전 보면은 답이 나오잖아요. 박주영 있어야겠더라고요. 자 자연스럽게 이렇게 다시 자연스럽게 평가전으로 왔습니다. 자 저희가 한번 각자가 생각하는 멕시코전과 멕시코전만 얘기하죠 일단. 멕시코전 얘기를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미국전 돌아가면서 가급적 제가 얘기를 안 하고 헛발질을 안 하기 위해서 단 한마디 하면 김신욱은 나는 안 된다. 진짜 여실히 드러났다. 쟤는 한마디 하고 자 어떻습니까? 참 실망 많이 했는데 손아운서부터 자 멕시코전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저는 김신욱 선수 안 된다는 의견에 반대합니다. 저는 일단 반대합니다. 일단 김신욱 선수가 자신의 주특기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살리려면 패스의 질이 좀 양질의 패스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그럼요. 패스를 뿌려줄 수 있는 선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작정 뒤쪽에서 김신욱 선수 머리만 보고 이제 띄워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것은 김신욱 선수 혼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자기한테 오는 공이 그런 건데 어떻게 발로 받아서 자기가 잘하는 걸 보여주겠습니까? 그래도 넣어야지. 만약에 그 스트라이커의 저도 숙명한. 손아운서 얘기 공감하는 게 어허이. 그 김신욱이 최전방이 있어요. 그래서 어허이. 패스가 갔어. 그래서 네가 알아서 해라. 원래 알아서 하는 거야 스트라이커는. 알아서 하면은 걔가 메시고 걔가 호날두죠. 그렇죠. 네. 그래 그걸 보고. 네, 우리 김신욱이에요. 그렇지. 네. 메시가 아닙니다. 메시가 김메시가 아니야. 그러니까 중원에서 뒷받침이 거의 형편없었죠. 그러니까 멕시코 전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는 거지. 네, 멕시코 그 전도 경기에서도 그렇고 그랬어요. 미국 전도 네. 그렇고 사실 코스타리카 전도 그랬어요. 네. 상대가 약해서 그렇지. 2014년 1월 30일 한국 대 멕시코 축구 평가전. 크로스 올라옵니다. 들면서 슛! 허용합니다. 브리스웰라 중앙에서 슛! 골! 몬테스가 슛! 막아냅니다. 다시 한번 슛! 다시 한번 막아! 또 허용합니다. 공중자 0대 4로 어떻게 보면 치욕적인 그렇죠. 패인데. 그 지난 시간에 승패를 예측을 할 때 저 하나도 못 혼자만이 맞췄어. 이제 패배를 예상을 했었죠. 그렇죠. 혼자만이 얘기를 스코어는 했는데 틀렸죠. 사실 스코어는 틀렸는데 사실 스코어도 제 생각에는 한 골은 넣었으면은 분위기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렇지, 사실 이제 그렇지. 멕시코전에 전반전 때 두 번의 좋은 기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네. 박민수의 헤딩부터 해서 그 헤딩 슛 두 개 중에 하나만 들어갔다면은 헤딩도 그렇게 하면 이 정도로 0대 4 대패를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그러니까 기회를 못 살렸으니까 상대의 기회를 줬던 네. 경기다 이렇게 네.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저도 공감하는 게 네. 사실 이 경기는 0대 2에서 끝났어요. 음. 그 마지막 그렇죠. 두 골은 예. 완전히 그냥 정신을 놔버린 상태에서 내준 거라 그러니까 후반전 너무 네. 좀 형편없이 이게 전반전 종료 직전에 골을 먹었다는 게 거기서 끝났어요. 예, 네. 그게 흐름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아니 그 세 번째 골 장면에서 그 브리스웰라 왼쪽 날개인데 우리 5명이 뚫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였어요 그 순간.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네.
그랬다고요. 당신도 어이없어 지금 말하는 게.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뭐가 다 좀 정신을 놓은 거예요. 페널티 박스 들어오기 수비가 전에 왜 이렇게 못해 그리고. 아니 몸싸움 자체를 안 걸더라고요. 그 돌파 들어오는데. 예, 그러니까 페널티 박스 밖에서는 견제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없고 그냥 주르르르 그냥 들어오더라고요. 그 경기에서 이제 이영표 해설위원이 A매치 데뷔 해설 이제 무대를 가졌는데 후반전 말미에 가서는 이제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전술의 문제가 아니라 선수들의 이제 정신력 문제를 약간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 사실은 2000년이 넘어가면서 저희가 한일 월드컵을 거치면서 정신력 지적에 대한 문제는 약간 좀 구시대적인 발상 이런 인식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드는 그런 모습이 그 후반전은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영표 할 멘트가 없어서 그랬을 수도 해설위원-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예. 0대5로 진 적 있다 뭐 이러면서 약간 격려의 말씀을 한 건 기억이 나는데 그 경기 막판에 이영표 해설위원의 멘트는 거의 뭐랄까요? 그 선생님 같은 느낌. 훈계. 약간 예, 그렇죠. 예. 니들 똑바로 살아라. 약간 이런 느낌. 축구에 대한 그런 경기적인 부분보다는 그런 멘트가 많았죠. 근데 확실히 선수들이 발걸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네. 후반전에는. 성의도 없었어요. 아, 성의가 없었다. 그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문제가 있다고 지금 보시는 거잖아요. 네. 뭐 정신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체력도 없고 전술만 뭐 전술도 사실 없는 거죠 뭐. 일단 우리 PD도 그 경기에 대해서 약간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지금 우리 자료 참고 내용을 줬는데 네. 알람 플리도 선수를 이게 올려놓고 네. 이미지마저 검색 안 되는 선수에게 3골 허용. 아니, 진짜 깨알 같네요 이거. 아 그래. 여기 좀 해트트릭. 오타예요. 예, 예, 지금 야. 3골인데 예, 진짜 깨알 같네요. 멕시코는 그래도 우리가 좀 자신감을 갖는 그런 팀 아닙니까 원래? 좀. 사실은 그런데 이 멕시코의 스쿼드가 약하질 않아요. 그 근데 선수들이 우리는 좀 약하게 보잖아. 정보가 없으니까 그렇죠. 모르니까. 모르니까 모르니까 그렇죠. 겁이 없는 예. 거예요. 사실 그 중남미 팀들 중에서는 유럽파도 좋지만 국내 리그가 굉장히 발달을 해 있는 팀들이 많고 멕시코도 그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요. 뭐 유럽에서 뛰고 있는 주축 선수들이 몇 명이 빠졌습니다. 뭐 과레다도 선수도 빠졌고 아키노 선수 뭐 이런 선수도 많이 빠졌는데 이런 선수들이 없더라도 국내 리그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데리고 있는 스쿼드가 워낙에 탄탄하다 보니까 양쪽 다 뭐 1.5군 내지는 2군이라고는 했지만 그 질적인 차이가 이 경기에서 좀 드러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래요. 그러면 임종일 기자, 네. 멕시코전 수문장을 주목하라고 저희가 얘기했는데 네. 김승규 선수가 나왔어요. 저는 네. 정성용보다는 김승규가 나왔는데 네. 어찌됐건 4골이나 네 골이나 실점하면서 먹었죠. 예. 완전히 거미손이 아니라 뚫어뻥 돼버렸어. 완전히 뚫려버렸어. 어떻게 네. 되면 김승규가 이제 날아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글쎄요, 뭐 김승규도 4골을 먹었지만 정성용도 미국전에서 2골을 먹었기 때문에 뭐 2골 밖에 안 먹은 거지 이제 거기에 비교하면. 어쨌든 그 단순 비교는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두 골키퍼 모두 실점을 했다는 점에서 그렇죠. 서로 그러니까 제로 베이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그럼 다시 김승규가 2배로 많은 골을 먹었다고 해서 얘는 아니다. 뭐 정성용이 그렇죠. 2골을 먹었다고 해서 정성용으로 그렇다면 가는 것이냐 이건 아니라고 보고 아직 평가전이 많이 남아 있을 거고 3월에 또 그리스랑 평가전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평가전들을 통해서 아직 그 경쟁이 계속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저희는 뭐 얘기할 때 약간 정성용 쪽에 좀 편을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죠. 저도 뭐 김승규보다는 좀 정성용 쪽에 좀 기울어져 있지만 역시 미국전도 우리가 또 패했어요. 네. 설마 지겠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미국이 상당히 잘하는 팀이더라고요. 박 기자. 네, 잘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또 미국 무시하잖아 또. 네. 아니 뭐 야구만 잘하는 팀인 줄 알고. 미국 무시하면 안 되죠. 우리가 중미의 어쨌든 전통적인 강호죠. 또 옛날 네. 월드컵 때도 잘했어요. 잘했죠. 월드컵 때 우리랑 잘했어요. 비겼잖아요. 예. 2002년도에. 그러니까 2000년대 도노반 그때 뛰었던 도노반이 지금도 네. 예, 도노반 선수가 예. 그때 굉장히 어렸어요. 그때 어린 20대 초반이었는데 어린 놈이 이제는 그렇게 잘했는데. 베테랑이죠. 예. 완전 이제는 난 그 친구 또 뛰고 나오길래 깜짝 놀랐어. 야 대단하다. 그러니까 그 친구도 뛰고 있는데 지금 박지성 안 뛴다는 게 진짜 웃긴 거지 어떻게 보면. 기승전 박지성이네요. 그러니까 도노반도 모든 뛰잖아. 도노반도 뛰는데 자 미국전 어땠습니까? 소나무사 보기에는. 일단 미국전 같은 경우에는 아까 김승규 골키퍼와 정성용 골키퍼의 비교를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다시 잠깐 멕시코전으로 돌아가면 김승규 골키퍼가 일단 4골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4골을 실점한 이후에 비판적인 기사들이 좀 많이 나왔었죠. 뭐 그쵸. 예, 김승규 골키퍼도 불안했다. 뭐 골키퍼 자리는 아직까지 현재 진행형으로 경쟁 중에 있다. 이 말이 맞습니다. 사실은 맞죠. 이제 현재 진행형인 건 맞는데
그 약간 좀 자극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그 경기에서 김승규 골키퍼가 실수한 건 그 공중볼 상황에서 코너킥이었죠 아마. 네. 그 공중볼 상황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뒤쪽으로 흘린 것. 딱 그거 하나였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 내- 때문에 잘려. 내 골 실점하는 장면에서 김승규 골키퍼가 직접적으로 실수한 건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상당히 김승규 옹호파야. 딱 깔려있어. 박세훈 저도 공감해요, 박세훈 공감. 봐봐 동감한다 그러. 박세훈 소나운서는 김승규파. 그리고 아니. 정성용파. 정성용 뭔가 있어 아니 보이잖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생각할 필요도 없어. 98년 월드컵 당시에 네덜란드 상대로 5대 0으로 깨졌습니다. 그때 네. 김병지 골키퍼 혼자서 5골을 먹었어요. 근데 김병지 골키퍼 못 됐다 그랬습니까 그때? 그래서 바뀌었잖아 이훈재로 결과적으로. 아니죠. 에이, 아니죠. 그때는 김병지 네, 골키퍼가 김병지가 약했죠. 아주 탄탄했죠. 2002년도에 바뀌었죠. 아니 그때 수비 5명이 상대 공격수 1명을 문전까지 다 이렇게 들여보내주면은 그거는 골 줘도 돼요. 골키퍼를 탓할 문제가 그렇죠.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 골 상황에서 맞다. 그 빈 공간에서 도와줘 이 팀장. 나 혼자 지금 막고 있잖아. 정성용 좀 도와줘. 그리고 마지막 골 객관적으로 보는 게 장면에서는 맞죠. 그 어이없게 그 마지막 이제 공이 흘러서 이제 빈 공간에서 이제 골을 내주긴 했는데 그 전에 김승규가 선방 2개를 기가 막히게 했어요. 네. 그렇지. 그 백업이 이제 플레이가 안 된 백업이잖아요. 거지, 리커버리가 안 된 건데. 수비수들이 좀 위치 선정이 좀 안 좋아. 그 흔히 하는 말로 실점의 80%는 수비 책임이라고 하죠. 20%가 골키퍼 책임이고. 그러니까 그 과정 자체를 한번 봐야 되는데 너무 이제 김승규 골키퍼에게 화살이 많이 돌아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는 그 나는 뭐 화살 쏜 적은 없어. 그냥 정성용이 좋다는 것 뿐이지. 그 경험이, 골키퍼 경험이 경쟁 더. 뭐 현재 진행형이다까지는 저도 공감하는데 네, 그건 뭐 맞죠. 김승규 뭐 망했다, 되겠냐 이런 건 다 오바라고 봅니다. 네. 그건 이제 뭐 기자들이 조금 자극적으로 좀 네. 쓰는 측면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더 잘해라 이 말이지. 미국전 정성용도 마찬가지고 네. 같은 조건에서 시합을 했으니까. 그렇죠. 이제 반절밖에 골을 안 내준데 어쨌든 간에 김승규는 4골, 정성영은 2골. 어쨌든 골키퍼도 불안하고 어쨌든 수비도 불안하고 공격도 불안하고 불안한 게 다 나왔어요. 왜냐? 국내파로만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사실 좀 미안한 얘기인데 저는 몸값 비싼 선수가 그만은 같이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국내파 선수들은 뭔가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 다른 게 클래스가 달라야 되는데 클래스 아래로 사실 좀 그래서 이제 국내파로 좀 이제 키워 가겠다는 홍명 감독의 전술이 전략이 있겠지만 조금은 좀 무리수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국내파들과 해외파들 실력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 어디 있습니까? 소나무서. 그 뭐 라리가도 보고 많이 하잖아, 자기. 예, 뭐 지상 최고의 리그는 프리메라 리그라고 생각합니다. KBSN 스포츠 많이 지상 봐주시기 최고의 바랍니다. 리그는 뭐 아니, 굉장히 K리그야? 재밌었어요. 예. 오늘 새벽에 제가 또 경기를 하고 왔는데 네. 예,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호날두의 핵꿀밤이 나오면서 아. 예, 무회전 핵꿀밤이 나오면서 제가 그 경기를 했는데 굉장히 회장당했죠, 재밌었어요. 결국? 예, 그렇죠. 그 뭔 말이야? 난 몰라. 얘기해 보세요. 예, 어쨌거나 이 해외파와 국내파의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이 선수들의 근본적인 기량 차이라기보다는 환경적인 측면도 좀 컸다고 생각을 해요. 기량도 차이가 예, 난다니까. 분명히 차이가 있긴 하죠. 있긴 한데 그것보다는 네.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네. K리그는 이미 리그가 끝나 있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은 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네. 몸을 다시 추슬러서 끌어올려야 하는 천천히 끌어올려야 하는 타이밍입니다. 네. 그리고 유럽은 계속해서 리그가 진행 중이죠. 그러니까 몸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똑같이 이제 국내 리그에서 뛰는 선수와 해외 리그에서 뛰는 선수를 딱 비교를 해봤을 때 만약에 이 선수들이 가진 기량이 똑같다고 친다면 지금 이 상태에서 두 선수들이 1대1로 붙었을 때는 무조건 해외파가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몸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뭐 약간의 무거운 몸 상태, 약간이 아니죠. 굉장히 무거운 몸 상태를 이끌고 미국까지 갔습니다. 전원 국내파로 해서 네. 국내파로 해서 갔는데 이 상태에서 좋은 경기력을 바라는 것 자체가 약간은 무리가 아니었나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분명히 기억나는 홍 감독 멘트가 있어요. 브라질전에서 이틀 동안 훈련했는데 몸 상태가 상당히 끌어올렸다. 그래서 아주 충분한 예. 좋은 경기 펼칠 거라고 했는데 제가 립서비스죠. 의심을 품었죠. 아니 브라질 가서 이틀 훈련했는데 몸 상태가 확 올라와? 미친 거 아니야? 저는 진짜 그런 생각 들었어요. 그리고 브라질에서 미국까지 가갖고 경기하는데 그러니까 좋은 경기를 펼친다고? 그렇게 해서 급하게 몸 상태를 끌어올릴 수는 있습니다. 끌어올릴 수는 있는데 이게 있어? 예, 그럴 수는 있는데 이게 완벽하지가 않다는 거죠, 이게. 그럼요. 그러면 급하게 올린 건 또 급하게 꺼지는 거지. 그게 멕시코전하고 미국전에서 나온 거지. 뭐 단적으로 이제, 나온 예. 게 멕시코는 시즌 중이었어요. 지금 시즌 중이에요. 그렇죠. 시즌 중에 대표팀 국내파 소집해가지고 경기를 했으니까 아주 가지고 놀더라고. 몸놀림 자체가 다르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아니다 좀 막장 비유가 나올 뻔했는데 아, 해요. 아니, 해요. 편집하면 되니까. 편집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너만 잘 나가려고 그래 조용히. 나는 헛발질하고 있는데. 멕시코 선수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네. 딱 조깅하고 몸 풀고 어. 딱 가는 거예요. 하던 그렇지. 대로. 근데 그래. 우리 선수들은 약간 지금 노는 시즌이야. 전날에 술 아이고 전날 술 술을- 엄청 먹고 네. 다음날 눈 비비면서 나가서 축구한 거예요. 아, 비유를 들자면 네. 그러니까 몸 상태가 그 정도 차이라는 거죠 지금. 게다가 이 우리는 아무래도 원정 아닙니까? 시차도 많이 나는 그 미국 땅까지 가서 훈련을 했던 거고 그 멕시코나 미국은 거의 홈 구장 홈이죠. 아니겠습니까? 예. 홈이니까 그렇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던 거. 좀 가만도 또 감안을 좀 우리 해줘야 임종윤 기자 되겠죠. 몸 상태도 굉장히 안 좋아 보인다 오늘. 내일 너무 안 좋아 보여. 내일 출국을 앞두고 지금 몸을 사리고 있어요. 지금 뭐딴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안 돼? 지금? 아니 지금 굉장히 열심히 집중해서 듣고 있어요. 초집중. 언제 헛발질이 또 나오나 이거를 내가 감당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감시해야 돼요. 국내파들이 분명히 헛발질을 했다라는 건 분명한 거 아닙니까? 아 그렇게 넘어갑니다. 결론은 그건가요? 자, 그러면 그렇다면 결론은 또 유럽파. 네. 근데 유럽 애들 또 잘하고 있잖아. 이제 구자철이니 자기가 얘기했던 박주호인가 박주호, 한주호인가. 박주호. 네, 박주호. 박주호 예. 선수가 또 꼬리는 깔끔하게. 박릴로라는 그런 칭송을 또 네티즌들 사이에서 뭐? 듣고 뭐요? 있죠. 박릴로라는 박룰로가 뭐야? 이제 이탈리아의 안드레아 필로라는 선수가 있는데 네. 뒤쪽에서 공을 기가 막히게 뿌려주는 선수입니다. 근데 아. 박주호 선수가 원래는 그 측면 수비- 수비수예요. 수비 선수잖아요. 측면 수비수인데 이제 이적을 해서는 최근엔 또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근데 그 자리가 이제 필로 선수와 뛰는 자리가 그렇죠. 똑같다 예, 보니까 그거에 빗대서 박릴로라는 별명을 예. 발음도 나는 어렵다. 박늘로. 박룰로 그거. 그리고 지동원 선수는 또 그게 뭐 이제 별명이야. 분데스리가의 대표적인 킬러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를 두고 이제 지동원이 데뷔전에서 데뷔골을 넣었다고 해서 한반도프스키라고 부르더라고요. 아유 좀 너무 빨라 성급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빨라 그냥. 한반도 재밌구만요 뭐. 한반도프스키? 저는 그 네이밍 센스가 너무 재밌었어요. 약간 참 네티즌들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박주호 선수도 그러면 그 바운더리에 있나요? 우리 국대. 대표팀 바운더리 있죠. 있죠. 그렇죠. 아, 그러면 이렇게 골이 넣고 하면은 상당히 홍명보 감독이 눈에 띌 수 있는 가능성이 그렇죠. 높네. 진짜 아이러니한 게 홍명보 감독은 이제 국내파를 보려고 선수를 다 데리고 가는데 그렇죠. 그 사이에 해외파들이 난리가 났어요. 지금 난리가 났어. 다 자리 잡고 다막 뭐 구자철, 구자철 박주호. 골은 진짜 멋있더만. 네, 잘했죠. 네. 예. 돌아서 나는 반대로 찰 줄 알았더니 그쪽으로 휘어서 차더만. 가마가 왼발로. 그런 걸 원하는 거였어 우리 국내파도. 한번 꺾으라니까 쭉 몰고 가다 수비가 붙으면 꺾어서 탁 넣으면 되잖아. 왜 가다 뻥 차냐고. 아 진짜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스포츠 토크쇼 뉴스토커를 듣고 계십니다. 참 그 실력이 좀 와. 너무 답답해서 그걸 한번 꺾으면 되거든. 네. 그게 왜 안 되냐 이거지. 아이, 진짜. 결과적으로 이번에 참 안타까운 게 전지훈련 평가전이 그 해외파의 가치를 그러니까. 확인시켜준 거 아닌가. 네. 네. 결과적으로 예. 그러니까 물론 그건 공감해요. 그 국내파 선수들이 그 정상적으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대조가 심하게 되네요 이게. 그러니까 참 유럽파 아무튼 돈을 많이 들어가는 선수가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 꿈을 가지고 국내파 선수들도 기회가 있을 때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기회는 아무 때나 잡는 게 아니에요. 준비된 자만 잡을 수 있거든요. 네. 이런 평가를 받으면 안 되죠. 국내파들도 정말 목숨을 걸고라도 정신력이라도 저 선수는 정신력이라도 있습니다라고 하던가. 근데 그런 선수도 없잖아 사실은요. 사실은 이 동기부여가 얼마나 됐을까에 그렇지. 대한 그런 네. 질문도 좀 역시 있어요. 그러니까 축구협회가 좀 너무 전시행정이다. 뭐 이런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그거에 앞서서 앞섭니까? 예, 앞서서 그 저희가 두 분의 기자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홍명보 감독의 머릿속에는 어느 정도 그 브라질을 데리고 갈 스쿼드에 대한 구성이 한 90% 정도는 끝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네. 이번에 죄송합니다. 미국의 전지 훈련을 가면서 그동안 A매치 발탁 기회를 잡지 못했던 선수들도 대거 이제 데리고 갔습니다. 네. 일단 소집 명단에 들어가서 데리고 갔는데 과연 이 선수들이 생각을 했을 때 비집고 들어갈 틈이 얼마나 있을까라고 과연. 예 이거를 본인들이 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 대충 워낙 그 잘하지 않으면 머리 굴러보면 자기가 알죠. 아 내가 갈 수 있다 없다. 홍명보 감독이 저도 공감해요. 거의 90%는 끝났을 거예요. 근데
공식 석상에서 얘기한 게 80%예요. 80%는 끝났고 나머지 20만 찾으면 된다. 그럼 그게 대상이 국내파인데 20 몇 명 가잖아요. 80%면은 16명, 17명이에요. 근데 골키퍼 3명 다 지금 거의 국내파라고 봐야 되죠. 네. 그거 빼면은 필드 플레이어는 한 4명?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그럼 대충 답이 나와요. 김신우, 그뭐 이군호도 후보군 들어갈 거고 네. 오른쪽 윙백에 뭐 이용, 그리고 김진수. 왼쪽에 이제 김진수 예. 친구는 국내파라고 봐야 되나? 뭐 어쨌든 그리고 중앙에 이제 뭐 이명주나 뭐 이런 중앙 미드필더들, 예, 그렇죠. 수명 박종욱 미드필더들. 이런 선수. 대충 답이 나와 있다고요. 예. 이게 바뀌진 않을 거예요 쉽게. 그럼 이번에 미국에 따라간 그 나머지 선수들은 야 이거 내가 열심히 해서 한번 엎어봐야지 생각은 하겠지만 이게 되냐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몸 상태가 굉장히 좋고 네. 경기력이 한창일 때 그런 기회를 잡았으면은 정말로 이제 불타오를 수가 있는데 네. 선수들이 자신들이 뛰는 만큼 몸 상태를 가장 잘 알겠죠. 그렇죠. 이거는 힘든 싸움이라는 걸 알지 않았을까요? 그 작년 7월에 이제 홍명보 감독의 대표팀 데뷔 무대가 동아시안컵 대회였잖아요. 네. 그때 일본이 건너왔는데 그 일본 감독 이름이 뭐죠? 나 지금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 브라질 출신. 지쿠 감독이요. 예, 예, 예. 그 다 국내파 데리고 갔어요. 국내파. 그런데 이제 그거지 우리랑 이제 색깔이 비슷했죠. 선수를 보겠다 이거였는데 그때 지쿠 감독은 멘트를 세게 했어요. 지금 월드컵에 갈 선수는 거의 다 정해졌다. 예. 예선에서 뛰었고 유럽에서 뛰는 선수로 거의 다 구성됐는데 새로운 얼굴이 날 만족시키려면은 진짜 말도 안 되게 잘해야 된다. 아예 그렇게 선언을 해버렸어요. 예. 실제로 이제 새롭게 발탁된 선수가 누가 될지는 모르죠. 저도 아직은. 예.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이게. 이 틈을 비집고 들어가기가. 그래서 이제 그럼 그 전주훈련 무용론이 있는 왜 거죠. 했어 그러면 진짜 그런 거면 뭐 전지훈련 그 비싼 미국 가가지고 그 경기장 빌리고 막 그냥 돈도 많이 들었을 거 10억 아니야. 들었죠. 10억. 10억 정도 한 들었다고 경기당? 합니다. 아니, 아니. 세 경기 하는데 전지훈련 10억? 비용 어, 10억이 들었다고 합니다. 참. 이게 그 차이도 있는 것 같아. 그 우리가 10억. 그 늘 10억 비교하는 게 이었지. 그거잖아요. 그 2002년도 한일 월드컵 할 때 그때 미국에 무슨 골드컵 대회였나요? 네. 미국에 가서 그게 시기가 비슷했을 거예요 지금이랑. 뭐 아주 난리가 났어요. 뭐 작살 났죠 붙는 족적으로. 그래가지고 뭐 히딩크 안 된다라는 기사도 나왔어요 그 당시에. 네.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한번 곰곰이 비교해 보니까 차이가 있는 게 그래도 그때는 월드컵에 나갈 주축 멤버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게 네. 딱 정해져서. 왜냐 이렇게. 지금처럼 해외파가 많지 않았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처럼 해외파가 이렇게 주축이 된 마당에 네. 이 1월 전지 훈련이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유럽파, 국내파 융합 이 자체가 제일 빨리 최적의 조합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이제 지금 떠난 오해원 기자가 쓴 기사를 보니까 어딜 떠나요? 스토커에서 떠난 우리 오해원 기자의 기사를 보니까 딱 2번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 네. 평가전 할 만한 게. 현재 그렇죠. 예. 2번의 최적의 그 2번은 최정의 요원들로 해야 할 거 아니야. 네네. 그 당신들이 말하는 스쿼드 네, 그 그쵸. 안에 있는 사람들로 해야 되는데 네. 2번 갖고 되겠어? 거의 불가능하죠. 이미 거의 90% 이상. 임종신 기자가 얘기해. 임 죄송합니다. 팀장이 네. 좀 쉬어. 네. 두 번 갖고 되겠어, 임 팀장?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야죠. 두번 왜 그래 오늘 몸 상태가 안 좋아? 아니, 그러니까 2번밖에 없지만 어. 두 번 남은 기회라도 잘 살려서 옥석을 가려내서 정예 요원을 뽑아야죠. 깔끔한 정리다 진짜. 그 수밖에 더 있습니까? 네. 그러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라고요. 스물- A매치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 그러나 이제 우리가 2002년도 히딩크 때하고 좀 많이 비교를 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땐 과정에서 많이 지고 그런 평가를 많이 하잖아요. 지금도 지는 과정이다. 예. 본선에만 가면 잘하면 된다. 그때도 5대0으로 5대0 지고 많이 예, 깨졌어요. 크게 졌어요. 체코한테도 예. 지고 프랑스한테도 그러니까 지고. 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익스큐즈를 한다는 거지. 근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건 옛날이고 지금은 그래도 뭔가 나아진다라는 느낌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히딩크 시절에는 잘 뛴다. 그래도 열심히 정예 멤버다. 근데 지금은 잘 뛰지도 못하는 거 같고 기술도 없는 거 같고 체력도 없는 거 같고. 근데 지금 아직 홍명보 감독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는 좀 이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사실 이번 전지훈련은 사실 이과수 폭포 보러 간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 한마디 하려고 네. 지금까지 참았던 거야. 네. 아니 국내 이과수 파들로 폭포가 미국에 브라질에 있죠. 브라질에 있죠. 야, 그래서 그 전기를 받고 이거 편집하지 말고 살려요. 예. 뉴스도 못 보셨어요? 그 전기를 받아서 선수들이 다시 한번 여기로 막 와보고 싶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사실 그 손아운서 박 기자도 얘기했지만 동기부여가 떨어질 거라고요. 자기가 안 될 줄 알면서 그 슬픈 운명은 알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 소의
아이고 죄송합니다. 전화와서. 그러니까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선수들이 국내파 자기가 안 될 줄 알면서도 가기는 갔다. 근데 뭔가를 보여주긴 해야 되는데 몸도 안 되고 마음도 그 안 나고 흥이 나겠습니까 선수들이? 야 그런 문제가 또 있었네요. 사실은 그런 문제가 있었죠. 나는 왜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 하고 당연히 전 잘할 줄 알았는데 또 이게 아니더라고. 계속 2002년 월드컵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그때 우리들 전체 눈높이가 너무 높아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우리는 4강까지 간 팀인데 16강은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이제 인식이 좀 퍼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좀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월드컵에 출전한 나라들 중에서 피파 랭킹이 굉장히 낮죠. 굉장히가 아니라 바닥. 예, 바닥권이죠. 거의 이제 꼴등. 예. 아시아와 두 팀이 경쟁이죠. 네, 사실 우리가 이제 만만하게 생각하고 있는 알제리조차도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할 상대는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제가 계속해서 라리가 얘기를 드립니다만 아, 예, 계속하죠. 이번에 알제리 국가대표팀에서 굉장히 주축으로서 이제 활동을 할 두 선수의 경기를 제가 중계 방송을 했어요. 첫 번째가 이제 그라나다에서 뛰고 있는 야신 브라임이라는 선수가 있고, 네. 그라나다. 예, 그리고 옛날 차이름인데요. 어제 아 이거 괜찮네요. 네. 그리고 어제 바르셀로나 발렌시아 경기에서 이제 소피앙 페굴리라는 선수를 또 제가 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두 선수 모두 컨디션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사실 두 선수 다 알제리 사람이라는 예, 거죠. 알제리에서도 주축의 역할을 할 선수들인데 페굴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번 시즌 초반만 하더라도 굉장히 못했어요. 굉장히 못해가지고 페굴리. 발렌시아 팬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았었는데 이 선수가 2014년 지나면서 좀 저점을 찍고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거의 뭐 맨 오브 더 매치급의 활약을 했어요. 이 선수가 세 골을 터뜨리면서 이제 발렌시아가 심지어 캄프누 원정에서 3대2로 승리를 거뒀는데 그 세 골 중에서 두 골에 직접적으로 어시스트를 했고 나머지 한 골에도 어느 정도 이제 개입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수비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이었고 이 선수들의 이런 좀 뭔가 활약. 기량, 그쵸, 활약상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좀 냉정해질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데 2002년 월드컵 당시에는 우리가 우리 홈에서 그 대회를 개최를 하는 것이고 아까 두 분의 기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해외파들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어차피 월드컵에 나갈 선수들로 거의 모든 선수단을 꾸려가지고 계속 훈련을 한 그렇죠. 거죠. 거의 한 6달, 1년 이 정도를 훈련만 했어요 계속.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그렇게 팀워크가 잘 맞고 히딩크 감독이 생각하는 팀 자체를 거의 뭐 프로팀, 클럽 수준으로 만들 수가 있었던 그렇죠. 거죠. 예. 그런데 그런 식의 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때와 비슷한 혹은 그에 버금가는 퍼포먼스를 바란다는 것은 이거는 조금 무리한 요구가 아닐까? 뭐 무리한 라는 생각이 요구라도 듭니다. 해야지 뭐 어떻게 국민들은 요구 뭐 바래야지. 아 그건 그렇죠. 뭐 그거를 당연히 좋은 성적을 바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지능 과정은 똑같은데 2002년도에는 그렇지, 월드컵에 그렇지. 나갈 선수들을 데리고 그렇지, 지능 그렇지, 과정을 그렇지. 공부한 건데 예, 이번에는 참 미안한 얘기지만 안 될- 월드컵이랑 상관없는 선수들을 데리고 나가서 지는 걸 연습했으니까. 뭐 이겨도 뭐 군대 면제 당하는 것도 아니고 뽑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네. 근데 우리 손아운서의 반론을 내가 한번 저기 뭐 페블리 이 친구한테 두 골 정도 뭐 바르셀로나 상대에서 네. 해가지고 뭐 이겼다는데 우리 손흥민이 있잖아 해트트릭 했잖아. 우리도 손흥민 이런 선수가 아주 무섭게 부상하고 있잖아. 지동원도 있잖아. 우리 그리고 지성용도 기성용도 있고 페블리 정도는 네. 페블리오도 아니고 페블리오인데 저도 내 반론이야. 웬만하면 좀 같이 도와드리고 싶은데 아니야? 바르셀로나 상대로 했단 얘기에 잠깐 깨갱했습니다. 아 손흥민 좀 다른가요? 좀 레벨이 다르죠. 손흥민은 그 그런가? 함부르크 상대로 했고. 이거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저도 손흥민 선수 굉장히 좋아하는데 뭐 손흥민 선수를 싫어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네네. 전반기에 그 해트트릭 하기 전까지는 좀 부진했어요 이 선수가. 아 부진한 정도가 아니었죠. 예. 아, 반론이 안 되네. 좀 도와줘. 팀 팀장 임종률 기자 뭐해? 맞는 얘기인데 왜 그러세요? 내가? 아니. 아 근데 그 월드컵에서 만난 선수잖아요. 걔가 지금 아 얘 진짜 잘하네 보여준 게 우리한테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이 선수가 그거 없이, 어떻게 뛰는지를 볼 수가 있었으니까. 브라질 갔는데 오 얘 겁나 잘하네 이게 페블리? 문제지. 페블리? 예. 페굴리와 브라이미. 이 브라이미 선수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선수가 브라이미 선수와 페블리 선수네. 선수입니다. 이 브라이미 선수는 거의 지금 이렇게 딱 알제리의 메시급이에요. 이 선수가 드리블만큼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 선수도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굉장히 멋진 드리블들을 여러 차례 이제 선보였었고요. 한번 나중에 이제 알제리도 이제 분석할 시간이 있겠지만 그때 가서 얘기해. 이제 여기서 근데 제가 더 이상 분석을 할 수는 없어요. 다른 선수는 아는 선수가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2명 봤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제 해외파랑 어떤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기회는 두 번밖에 없지만 홍명보도 그래도 홍 감독은 모든 비난을 감독에게 해라. 네. 나도 이런 또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할 줄 알아. 내가 보니까 절대 화내지 않고 그건 인정해줘야겠어. 홍 감독의 그런 매너는 굉장히 좋고 2014년 2월 2일 미국과 평가전 패배 직후 홍명보 감독 인터뷰. 뭐 정말로 최선을 다했고 감독인 저를 아마 비난을 하면은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3월달 그리스와의 친선 경기를 앞두고 있잖아요. 예. 임종윤 기자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소치 가기 전에 한번 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소치 가기 전에 무엇을 어떻게 소치 가기 전에 이제 우리 그리스와의 친선 경기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제대로 준비를 해야죠. 이번에는 국내파가 아니라 이제 유럽파까지 총망라를 해서 정예 멤버로 한번 붙어봐야 되지 않을까. 월드컵 전부터 지금 뭐 0대4, 0대2 패배 한 해를 그렇게 뭐 코스타리카전에서 1대0으로 이겼다지만 지금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한국 축구가. 그러니까 3월에는 정말로 유럽파들을 총망라해서 제대로 된 한국 축구의 힘을 보여줘야 된다. 여기서도 만약에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다면은 큰일이죠. 브라질 가서도 제대로 된 성적을 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리스와의 경기 때는 그야말로 모든 멤버들을 총동원해서 김신욱 선수까지 동원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김전 포인트는 그거죠. 신욱이야. 이때 홍명보 감독이 박주영을 부르느냐. 그렇죠. 그게 또 관심사가 되겠죠. 부를 가능성이 부를 굉장히 겁니다. 높아요. 자 3월 6일 그 유명한 아테네 아테네 하니까 뭘로 유명하죠? 제가 입사할 때 우리가 자주 가는 술집 이름이 아테네. 그러네. 그 어디 갔지 아테네? 에? 아테네. 망치 다른 집에 아우 부끄러워. 자 3월 6일 아테네 그리스에 있죠. 카라이스카키 스타디움에서 저희가 돈을 내고 엄청나게 돈을 내고 또 경기를 치르는데 이때는 진짜 사실상 봉고사처럼 치러야 된다. 그럼요. 라는 거죠. 네. 조나운서 어떻습니까? 3월 6일. 예. 중요하죠. 그러니까 해외파들도 다 오는 거죠 이때는. 그렇죠. A 매치 데이면은 소집이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번엔 A 매치 데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소집을 하려고 해도 뭐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사실. 누가 보내주겠어요? 리그가 그렇게 치열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봐야 할 게 과연 유로파 선수들 어떤 선수가 안 오느냐 또 이것도 좀 봐야겠네. 박주영이 또 오느냐도 봐야지만 또 안 오는 선수가 누구냐. 그렇죠. 뭐 유럽파라고 해서 전원을 다 뽑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이때 관전 포인트가 일단 첫 번째 이거 그 사실 지난 방송에서 제가 얘기했는데 이날 주전 골키퍼가 무조건 브라질 주전이에요. 이건 확실해요. 압니다. 뭐 무조건이야. 멕시코전 아니 전 주목하라. 사실 멕시코전에서 김승규 나왔잖아요. 전 네. 개인적으로 거기서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게 방송의 이런 재미상 뭐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오케이. 전 개인적으로 끝났다고 생각해요. 김승규로. 개인적으로. 박세웅 기자는 김승규다. 네, 끝났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이날 또 그리스전이 눈여겨 봐야 될 부분 그리고 지난 그 평가전에서 아쉬웠던 게 사실 지난 평가전 때 이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긴 했지만 기성용은 한 명 왔어야 돼요. 기성용은. 그러니까 불가능하긴 하지만 왜냐면은 기성용이랑 같이 뛸 그 중앙 미드필더 한 명의 호흡이 중요한데 그거를 테스트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작년 막판까지만 해도 거의 기성용 한국영으로 굳어졌어요. 한국영은 이번에 부상 때문에 평가전에 못 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홍명보 감독이 기성용의 그 수비형 미드필더 파트너로 누구를 세우느냐. 이것도 거의 브라질 주전으로 가는 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그렇게 그 두 가지가 뭐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3월 그리스전이 아무튼 베스트 멤버겠네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렇죠. Almost. 마지막 모의고사 같은 느낌이니까 뭐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뽑겠죠. 자 그래요. 그러면 또 우리가 또 예상을 해봐야지. 몇 대 몇 뭐 승리 그리고 천천히 하죠. 너무 일러요. 3월이에요. 3월이니까 기억도 한 안 나요. 달도 이거. 남았습니다. 알았어, 한 알았어. 달도 더 남았어요. 자 그리스가 그래도 한번 얘기한 피파 랭킹 12위고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53위예요. 네. 근데 통산 전적은 우리가 2승 1무 0패야. 네. 심지어 우리가 월드컵에서 미친 거 아니야? 이겼어요. 우리가 월드컵에 이거. 남아공 때 우리가 2대 0으로 이긴 그렇죠. 팀이죠. 그러니까 이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3월은 또 유럽파 또 합류하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날 경기까지는 한번 지켜보자라는 네. 게 저희가 지금까지 쭉 얘기한 얘기 중에 가장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뉴스토커가 준비한 소식은 이제 축구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어땠어요? 손아웃 두 번째인데 예, 제 분량이 늘어서 좀 만족했습니다. 준비를 해왔고 오늘 임 팀장이 조금 분량이 적다고 그래서 일부러 내가 일부러? 저 일부러 배려하는 좀 마음. 배려를 좀 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굉장히 그 하기 싫은 눈빛으로 배려했어 지금. 우리 박세훈 기자, 네. 준비 좀 다음에 더 철저하게 배우시고 목 관리 잘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뭐 하고 싶은 말 좀 있으면 흥분하다 보니 예. 축구에 대한 기대감은 늘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맨날 실망하고 또 기대하고 실망하고 기대하고 이런 것 같은데 브라질 월드컵에서만큼은 실망하지 않는 그런 경기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홍명보 감독이 갖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전 국민은 응원하고 있다라는 거는 잊지 말아주시고 선수들 개개인이 분발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전해봤습니다. 한 주간의 스포츠 이슈를 스토커처럼 집요하게 파헤치는 방송 스토커 시즌2 뉴 스토커죠. 다음 주는 더욱 재밌는 소치 이야기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소치는 우리 임종률 기자가 현지 취재를 할 텐데 아마 전화로 저희가 한번 가능하면 연결해서 한번 그 분위기를 짧게 한번 전달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토커 애청자 여러분 행복한 한 주 되시고요. 저는 김대훈이었고요. 우리 손아운서 그리고 임종률 기자 박승민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자, 다음 주는 소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